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장유리입니다. 자, 우리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미적분에 해당되는 주요 문항 27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할게요. 자, 27번 먼저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아, fx는 증가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구나. 자, 이때 함수 fx 세제곱 플러스 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자, 요 세 번째 줄을 보자마자 얘의 역함수가 gx야? 아, 그러니까 g의 f의 x 세제곱 더하기 x가 바로 x, 요러한 항등식이 성립하겠구나. 바로 눈치채셔야 되고. 자, 이때 f가 1이고 f'가 8, g'1 마이너스 1일 때 g1 플러스 g'1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이거는 그냥 뭐 완벽하게 계산 문제인 것 같다.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뭐니까? g1 그리고 g'1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유도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럼 나는 어쨌든 g1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찾아줘야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f2가 뭐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누가 되면 되겠다. 얘가 2가 되면 되겠다. 자, 이거 2 만족하는 x 값 누구죠? 1이죠? 그럼 x한테 1을 대입했더니 g에 f2고 f2가 1이니까 얘가 바로 g의 1이다. 그럼 x한테 1을 대입해 준 거니까 그냥 g1 값은 간단하게 1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나는 이제 g'1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g'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뭐에 대해 미분해주면 되겠구나. x에 대해 미분해주면 되겠구나. 자,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겉미분, 속미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겉을 미분하니까 g'f의 x세제곱 더하기 x, 그리고 얘 미분한 걸 옆에다 곱해줍시다. 그럼 얘 또한 합성함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주면 f'x세제곱 더하기 x고 마지막 속미분까지 해주면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걔가 x를 미분한 1이 되겠구나. 그럼 나도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g'1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또 얘를 1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x한테 누구를 대입해주게 되면 1을 대입해주게 되면 얘가 f2가 되면서 저절로 1이 됐었구나. 즉 x한테 누구 대입하자? 1 대입하자. 그럼 g' f의 2인데 얘는 어차피 누구다? 1이다. 자, 모든 x에다 1 대입해 봅시다. 그럼 f'2 그리고 얘는 4 해서 1이구나. 그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g'1 값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과연 f'는 뭘까? 하고 문제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대입시켜주면 돼요. 얘가 누구다? 8 g'1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식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4도 있고 그 다음에 g'1도 있으니까 이 모든 걸 다 곱해주게 되면 4g'1을 얘한테 분배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럼 32 g'1의 제곱 마이너스 4 g'1이고 요 1을 좌변에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0이다. 그럼 이제 뭐 가능하겠다? 인수분해 가능하겠다. 4 g'1, 8 g'1, 1, 1 해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바로 나오겠구나.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건데 얘가 0이려면 g'1이 4분의 1이라는 거고 얘가 0이려면 g'1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되려나?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문제에서 항상 f'x 값이 뭐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그런데 만약에 g'1 값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면 내가 얘한테 마이너스 8분의 1을 대입했을 때 f'이 값이 음수가 나와요. 그럼 조건의 모순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건 누가 되겠다? g'1 값이 되겠다. 그래서 g'1 값 4분의 1, 둘이 더하는 문제니까 4분의 5,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28번 가봅시다. 3차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됐다. 우리는 이 함수를 보자마자 얘 합성함수다. 누구와 누구를? x 마이너스 탄젠트 x와 gx를 합성한 함수다라고 딱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 일단 fx가 뭐 그렇다 치고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
자, 가조건 보니까 F0은 0이다. 이계도 함수는 파이, 0을 지난다. 그 다음에 gx의 조건 나왔는데, 가나 조건이 모두 다 그냥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fx에 0을 대입해봤자, 그리고 미분해가지고 이걸 대입해봤자 딱히 알 수 있는 거는 되게 복잡한 식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일단 fx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얘를 해석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어쨌든 gx는 그냥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고, 우리는 x 마이너스 탄젠트 x라는 함수를 그냥 h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 hx의 정의역이 누구다? gx다. 그러니까 이 hx라는 함수에 gx를 합성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hx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hx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일단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당연히 미분을 해봐야겠죠? 자, 미분해봅시다.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인데 이거 뭐죠?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랑 똑같죠? 그럼 탄젠트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주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겠다. 즉, 이 hx는 전체적으로 뭐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가 되겠구나. 그리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은 누구다? 탄젠트는 정수 파이에서 0이 나오기 때문에 정수 파이일 때 누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h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어찌됐든 간에 탄젠트 x는 2분의 홀수 파이에서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 마이너스 탄젠트 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에서는 아예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일단 요거를 통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냥 살짝 그려보면, 어쨌든 정수파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했으니까 정수파이 기준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0을 대입했더니 당연히 이 함수는 0,0을 지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데 실제로 0에서 도함수가 0이다 보니까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느낌.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정수 파이는 1파이니까 파이일 때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x한테 파이 대입했더니 그냥 파이 빼기 0이니까 이 hx는 파이 콤마 지나겠다? 파이 지나겠다. 자, 파이 콤마 파이를 지나고 이 점에서 또 접선의 기울기 0이고 또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2파이일 때 그럼 hx는 2파이 콤마 2파이를 지나면서 그때 또 접선의 기울기 0이고 감소하니까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생겼겠다. 자, 요게 바로 누구 그래프? hx, 즉 x 마이너스 탄젠트 x 그래프가 되겠죠? 우리는 얘에다가 뭐를 합성해 줄 거냐면 gx라는 함수를 합성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얘가 h의 gx이기 때문에 결국에 gx가 hx의 정의역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정의역에 따른 이 hx의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가 바로 3차 함수 fx.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해석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gx에 대한 조건, 나조건을 먼저 한번 보면, 자, sin g파이가 0이래요. 근데 sin은 언제 0이었더라 하고 생각해 보니까 sin은 정수 파이에서 0이야. 그러니까 g파이는 정수 파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일단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3파이로 수렴한다? 자,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죠. 왜냐면 gx라는 건 결국에 이 합성함수에서 정의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x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 gx 값에 따라서 이 hx의 함수값이 바로 fx의 함수값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어디로 가까워진다? 2분의 3파이로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2분의 3파이로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gx는 결국에 이 2분의 3파이로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형태가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거다. 어쨌든 이 gx라는 애가 누군진 모르겠으나 fx는 3차 함수, 즉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치역도 모든 실수입니다. 정의역, 치역 둘 다 모든 실수. 그러니까 gx가 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항상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이 hx 함수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 있죠? 언제? 점근선일 때, 점근선일 때, 점근선일 때. 그럼 만약에 이 g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있다면은 그때 이 hx 값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3차 함수라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gx는 절대로 점근선에 도달하지는 못하겠다. 아, 얘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겠다. 이 hx의 점근선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점근선 사이를 막 돌아다닐 수는 있겠지만 아예 gx 값이 점근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더 힌트가 명확해졌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 가까워진대. 그럼 2분의 3파이 여기 가까워진다니까 gx는 이 사이를 돌아다니거나 또는 이 사이를 돌아다니면 되겠네? 그러니까 g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를 돌아다니거나 2분의 3파이랑 2분의 5파이를 돌아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 g파이가 무슨 파이? 정수파이? 그럼 만약에 자, 요 1번 경우에서 g파이가 정수파이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 정수파이가 누가 있으니까? 1파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gx가 이 사이를 돌아다닌다면 g파이는 1파이가 될 테고 만약에 gx가 이 사이를 돌아다닌다면 이 안에 정수파이는 2파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g파이가 2파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gx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 조건을 먼저 한번 봐야겠죠. 자, 이제 가조건으로 가봅시다. F0이 0이다. 그럼 일단 이제는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조건. F0이 0이다. 그럼 F0은 누구한테? 요 X한테 0을 대입해 준 거기 때문에 G0 마이너스 탄젠트 G0이 0이라는 거다. 즉 G0과 탄젠트 G0이 뭐하다? 같다. 그죠? 그럼 일단 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다. 왜냐면 GX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G0 값도 누군지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fx의 이계도 함수가 파이, 0을 쓰는데 그럼 일단 한번 미분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일단 저 fx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g'x 그리고 탄젠트 gx는 합성함수니까 시컨트 제곱 gx에다가 gx의 도함수 곱해준 거. 그럼 g'x로 묶어줬더니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x고 얘 누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즉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x가 되겠다. 자, 그럼 fx를 일단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얘를 또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나 하는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너무 식이 복잡해지겠죠. 그럼 일단 힌트가 결국에 정의역이 뭐일 때랑 뭐일 때만 나와 있습니까? 0일 때와 파이일 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정의역이 즉 x값이 0일 때랑 파이일 때 이용해서 함수 추론해 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f까지 일단 미분하긴 했지만 x가 0일 때, 파이일 때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까 전에 f0이 0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파이일 때 함수값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내가 x한테 파이 대입했더니 g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 그런데 g파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는데? 정수파이. 즉 g파이는 파이 아니면 2파이. 그럼 탄젠트 파이, 탄젠트 2파이 둘 다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f파이랑 g파이랑 뭐 합니까? 같습니다. 그 말은 얘는 g파이 값이면서 동시에 누가 되겠구나? f의 파이 값도 되겠다. 여기까지 알 수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건 일단 f의 이계도 함수에 파이, 0을 집어넣는 건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x가 0일 때, 파이일 때 도함수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여기 한번 일단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f'0은
마이너스 G'0 곱하기 탄젠트 제곱 G0인데 방금 전에 G0하고 탄젠트 G0 똑같다 했는데? 그럼 탄젠트 제곱 G0이라는 건 사실상 G0을 제곱한 거랑 똑같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G'0에다가 G0을 제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누구였죠? 이거였죠. G'0 곱하기 G0의 제곱. 이 식이 유도가 됐다. 그럼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F'0의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x가 파이일 때도 한번 해보자. 그럼 F'파이는 얘한테 파이 대입해 주는 건데 G파이가 어차피 정수파이니까 얘 0으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F'파이는 0이다. 자, 그럼 봅시다. F'파이가 0인데 이계도 함수도 파이, 0을 지난대요. 그럼 이거네.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바로 얘가 되겠다. F'X가 2차 함수겠죠? 그런데 그 2차 함수도 파이, 0을 지나고 그 2차 함수를 미분한 함수도 파이, 0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fx를 최고차 한계수가 a인 3차 함수라고 두게 되면은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3a인 2차 함수가 되는데 그 2차 함수도 파이, 0을 지나고 미분한 함수도 파이, 0을 지난다? 즉 이 2차 함수는 x축과 파이, 0에서 접하겠구나. 즉 최고차 한계수가 3a일 때 x-파이의 제곱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나 이제 얘 통해서 fx도 대충은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fx는 얘를 적분해 준 거니까 a x-파이의 세제곱 그 다음에 적분 상수가 나올 텐데 이 fx가 0,0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a 파이 세제곱이 나오죠? 그럼 0,0을 지나려면은 그걸 다시 없애줘야 되니까 그냥 플러스 a 파이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fx가 이렇게 나왔고 내가 원하는 거는 F'0 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나는 이 a만 구해주면 끝나겠구나. 그러면 저 a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지?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힌트가 f파이가 파이거나 f파이가 2파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럼 한번 두 가지 다 해봅시다. 만약에 얘를 동그라미 1번, 얘를 동그라미 2번 이라고 했을 때 f파이가 파이다. 그럼 결국에 내가 얘한테 파이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파이가 나와줘야 돼. 그럼 a 파이 세제곱이 파이라는 거니까 a 값은 파이 세제곱 나눠서 파이 제곱분의 1이 될 거야. 2번 경우 이번에 f파이가 2파이래. 그럼 파이 대입해주면 그냥 뭐 a 파이 세제곱 나올 테고 얘가 2파이가 돼야 된다. 그럼 이때 a는 파이 제곱분의 2 하고 나오겠죠. 그럼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누구지? 자, 중요한 거 여기서 a가 둘 다 양수라는 거 보이시죠? a가 둘 다 양수, 얘도 양수. 자, a가 양수라는 거는 결국에 이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뭘 보시면 되냐?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로 가까워진다. 그런데 그걸 정의역으로 하는 이 합성함수의 그 결과값이 바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다. 그럼 fx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다 보니까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fx는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결국에 함수값도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무한대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이 gx가 정의역이라는 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2분의 3파이로 가까워지는데 그럼 2분의 3파이로 가까워진다는 건 이 1번 경우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 2번 경우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gx가 이렇게 간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간다. 그럼 그때 그 정의역에 대한 이 hx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니까 점점 뭐 합니까? 점점 내려가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gx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3파이로 가는 순간 이 정의역에서 이 hx는 어디로 간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가 나와야겠다. 아, 그러니까 양수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겠구나. 근데 얘는 어때요? x가 2분의 3파이, 즉 gx 값이 2분의 3파이로 가까워지는데 그에 따른 이 hx의 값은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그러니까 fx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는 점에 맞겠구나. 아, 그러니까 누구? 1번이 아니라 2번을 선택해줘야겠다. 그럼 끝났죠? a가 누구니까? 파이 제곱분의 2다. 그럼 나는 이 a 값이 파이 제곱분의 2인 걸 알기 때문에 얘한테 대입해주면 파이 제곱분의 6 곱하기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될 테고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f 프라임 0 값이니까 얘한테 0을 대입했더니 뭐 나옵니까? 6 나오죠? 그럼 걔한테 마이너스 곱해주는 문제니까 답은 마이너스 6 해서 2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8번은 냅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함수를 합성했다는 이 점을 이용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그럼 우리는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의해서 이 등비수열의 공비가 마일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겠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하고 조건을 보니까 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의 합이 10보다 작다고 하는데 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딱히 없을 거고 나조건 수열 AN의 정수인 항의 개수가 3개다. 이 세 항의 곱은 216이다. 이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여기서 핵심은 나조건이겠죠. 자, 수열 AN의 정수인 항의 개수가 3개라는 건 내가 수열 AN을 쭈르륵 나열했을 때 그 중에 정수가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3개는 과연 몇 번째 항일까? 일단 그것도 모르겠고 대체 그게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는 애를 곱했을 때 216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수인 항 3개는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자, 이 정수인 항 3개는 무조건 연속된 3개의 항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AN을 쭈르륵 나열했는데 어떤 A라는 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A는 일단 정수라고 쳐보고 이때 공비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공비를 한번 P분의 Q라고 해봅시다. 이때 PQ는 서로소인 자연수다. 서로소인 자연수다. 그리고 사실 공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뿔만 한번 묻혀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A다? 그럼 그 다음 항은 공비가 그냥 P분의 Q라고 해주게 되면은 A한테 P분의 Q를 곱한 거고 그 다음 항은 A한테 또 P분의 Q를 곱하니까 P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될 텐데 아니 왜 3개의 항이 다 왜 연속된 항이냐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자, 만약에 얘가 정수인데 얘가 정수가 아니고 만약에 얘가 또 정수가 된다고 쳐볼게요. 무조건 이 3개의 항이 연속된 항이냐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정수 나왔다 정수 안 나왔다가 정수 나왔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게 완전히 모순이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정수라는 거는 결국에 이 A라는 애가 P제곱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P제곱의 배수가 된다. 그럼 A가 P제곱의 배수라는 거는 결국에 이 P를 약분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절로 얘도 정수가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정수가 돼버려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 정수 나왔다 정수 안 나왔다 정수 나왔다 이런 경우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수인 항 3개는 뭐가 되겠구나. 연속된 항이 되겠구나. 그럼 문제 조금 더 쉬워지겠죠. 왜냐면 연속된 3개 항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가운데 항을 A라고 해주고 공비를 R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그 전 항은 뭐가 될 테니까 R분의 A, 그 다음 항은 AR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 연속된 3개의 항의 곱이 몇이래요? 216. 아, 그럼 어차피 R 사라지고 A 세제곱이 216이라는 거니까 A가 뭐라고 나옵니까? 6이라고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가운데 항이 6이고 그 전항, 그 다음 항은 누군지 일단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네만 정수가 돼야 돼.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뭐 이제 어려울 거 없어요. 왜냐면 공비가 어차피 1보다 작고 마일보다 크기 때문에 앞뒤가 이제 뿔말일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6 양옆에 정수가 나와줘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정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보니까 점점 절대값은 작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애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으나 얘 절대값이 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뽑아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점점 작아져야 돼. 그럼 6 다음에 올 수 있는 6보다 작은 정수는 5 있지 않나? 4도 있지 않나? 3도 있을 것 같고 2도 있을 것 같고 1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자, 어쨌든 이 5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한번 추론해봅시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요, 얘도 정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5에서 6으로 갈 때 5분의 6 곱하죠. 그럼 얘에서 얘로 갈 때도 5분의 6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가 정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4다. 그럼 4에서 6으로 갈 때 2분의 3 곱해주죠. 그럼 6에서 그 다음 한 갈 때 2분의 3 곱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 애가 9가 나와요.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양옆에 애들은 다 정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럼 또 뭘 곱했더니 또 2분의 3을 곱했더니 2분의 27 그리고 또 2분의 3 곱했더니 4분의 81 또 2분의 3 곱했더니 8분의 243 해가지고 진짜 정수 안 나오네. 그리고 반대로 갈 때는 뭘 곱해주는 거니까 3분의 2를 곱해주는 거니까 3분의 2 곱했더니 3분의 8 하고 또 정수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만족하겠다. 그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자,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얘가 6이다. 그럼 갈 때 곱하기 2를 해주는 거니까 또 곱하기 2를 해주고 또 곱하기 2를 해줬더니 얘네들이 다 정수가 나올 것 같다. 결국에 계속 2배가 되는 거니까 이 왼쪽은 그냥 다 정수가 나와버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정수가 딱 3개만 나오도록. 즉, 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차피 2를 나눠주는 거니까 어차피 이 다음부터는 2분의 3, 4분의 9 해가지고 어차피 정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예 얘부터 등비 수열이 시작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뒤엔 정수 안 나오니까 진짜 정수 인항 3개 나올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가조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해서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둘이 더해주면 10보다 커집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나머지도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뒤에 항이 2야. 그럼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얘 이제 18 나올 거고 또 곱하기 3 해주면 다 정수 나올 거야. 그럼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가 첫 번째 항이 돼줘야 되는데 또 문제는 둘이 더했더니 또 10보다 커. 또 안 될 것 같아. 그럼 마지막. 6 다음 항이 1이야. 그럼 왼쪽 갈 때 6 곱하고 또 6을 곱하고 또 6을 곱했더니 또 왼쪽 항이 다 정수가 나와요. 그럼 정수 인항이 3개가 되려면 얘가 첫 번째 항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뭐보다 커버리니까 10보다 아예 그냥 커버리니까 가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에 만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이 두 번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쌤 일단 저희가 지금 구한 게 뭐냐면요. 이 세 항의 절대값을 4, 9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공비가 6에서 4로 갈 때 공비가 3분의 2가 다 보니까 공비가 3분의 2일 수도 있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수도 있다. 그럼 공비가 3분의 2면은 그냥 이거 자체가 등비 수열이 될 테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해서 나오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이 중에서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10보다 작은 경우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10보다 작은 경우를 찾고 싶은데 얘네 둘이 더해도 이미 10보다 크고 얘네 둘이 더해도 이미 10보다 크고 다 10보다 커. 그럼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10보다 작으려면은 아예 그냥 이 뒤쪽으로 넘어가 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이 돼줘야 돼.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만약에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된다면은 이 항들은 없는 항이 되기 때문에 정수인 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3분의 2면은 얘 또한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무조건 공비는 누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그럼 여기서 어쨌든 이 등비수열에 무조건 정수인 항 3개는 포함이 돼야 되니까 얘는 내버려 두고 앞으로 가가지고 둘이 더했을 때 1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문제에서 다행히 첫 번째 항이 양수다라고 힌트가 되어 있으니까 뭐 찾는 거는 어렵지 않겠구나. 자, 만약에 얘가 첫 번째 항이 돼버리면은 2분의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둘이 더해가지고 뭐 나오죠? 2분의 27 더하기 그 다음에 9니까 2분의 18 나오겠죠? 그럼 뭐 2분의 9니까 일단 괜찮은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일단 얘가 첫 번째 항이 돼도 상관은 없겠다. 그럼 만약에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그냥 뭐 둘이 한번 통분해서 해봅시다. 자, 8분의 243이고 얘한테 2 곱해주게 되면은 162가 되는데 이것은 계산했더니요 81 나와요. 그럼 8분의 81은 10보다 큽니다.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얘가 몇 번째 항이 돼야겠다. 첫 번째 항이 돼야겠다. 그럼 첫 번째 항도 나오고 공비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항 2분의 27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에 해당되는 등비급수의 합이기 때문에 공식 이용해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다. 즉 2분의 27에다가 1에서 얘를 뺀 3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다. 즉 10분의 81 나오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다 뭐 해주시면 됩니다. 91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30번 가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뭐 일단 이걸 해석할 수 없으니까 넘기고 f1이 4ln이다. 뭐 이거는 그냥 대입해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1을 대입했을 때 그럼 한번 1을 대입해봅시다. 그럼 뭐 ln 1 플러스 f'1 분의 g1 이 값이 4ln2 즉 ln 16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16이라는 거네. 근데 뭐 얘가 16이다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그냥 내버려 둘게요. 자, 그때 이 gx를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 34, 그 다음에 xgx를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이 53이고 또 적분값을 구하래요. 우리가 적분값을 통해서 적분값을 구할 때는 주로 신유도 문제가 많거든요. 즉 이걸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식이 유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적분을 한번 해볼 건데 gx가 뭘까? gx는 여기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fx가 ln의 이 값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있는 1 플러스 x f'x gx는 무리수 2의 f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gx는 얘한테 이제 이거를 곱해주면 되니까 자, 얘를 분배했을 때 2의 fx 제곱 플러스 x 곱하기 2의 fx 제곱 f'x 이렇게 해서 gx가 나옵니다. 이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바로 눈치채겠지만 이거 누구 미분한 거다? 이거 2의 fx 제곱 미분한 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부분적분일 가능성 매우 높겠다. 자, 그럼 한번 이제 그냥 냅다 계산을 해봅시다. 자, 1부터 2까지 gx의 값을 적분했더니 34가 나왔대요. 그럼 일단 그냥 계산 한번 해볼게요. 1부터 2까지 얘를 적분했다. 그러면은 2의 fx 제곱도 적분한 거고 1부터 2까지 얘도 적분한 거죠. 이 값이 누구 나온다? 34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뭐 적분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둘 거고 자, 요거 한번 적분해 봅시다. 자, 방금 전에 했다시피 얘는 누구 적분한 거다? 얘 누구 미분한 거다? 얘는 2의 fx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부분 적분에 의해서 그럼 얘는 이제 적분해주고 얘는 뭐 해주면 되겠다? 미분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부분 적분에 의해서 한번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누구 곱하기? x 곱하기 2의 fx 제곱을 1부터 2까지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1 곱하기 누구니까 2의 fx 제곱을 적분한 거다. 그러면 얘는 그냥 2 대입했더니 2 곱하기 2의 f2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2의 f1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누구 지워집니까? 얘랑 똑같은 거 보이시죠?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뺐으니까 없어져요. 아, 얘가 뭐다? 34라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아까 전에 f1 값이 누구다? 4ln이다. 그럼 사실상 얘는 필요 없던 과정이었고 f1 값이 ln 16이기 때문에 얘가 ln 16이기 때문에 2의 ln 16 값은 16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 2항에서 2 나눴더니 2의 f2 값은 25다. 그죠? 일단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알아낸 거는 2의 f2 값. 얘가 25라는 거.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한번 적분해보자. 자, 이번에는 1부터 2까지 이 gx에다가 x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래요. 그럼 얘는 x 곱하기 2의 fx 될 테고 얘는 x제곱이 되겠죠?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2의 fx f'x dx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도 똑같다. 어차피 얘는 누구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2의 fx를 미분한 거고 그럼 얘를 적분한 게 이거니까 2x제곱을 미분해주게 되면 2x 되겠다. 그럼 우리는 부분적분에 의해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x제곱과 누구를 곱한 거? 2의 fx제곱을 곱한 걸 계산해주고 얘네 둘이 곱한 거를 뭐 해준다? 빼준다. 2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보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값이 누구라는 거다? 53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바로 53이라는 거구나. 그런데 보니까 얘랑 또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심지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얘예요. 아, 뭐야? 유도 됐다. 이거 그냥 라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라지 A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A가 된다.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라지 A 마이너스 2 라지 A니까 둘이 계산해주게 되면 누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라지 A가 될 테고 얘한테 이 값을 더해준 게 누구다? 53이다. 그럼 2 대입했더니 4, 2의 F2 11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F의 1. 자, 이거를 더한 값이 53이라는 건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2의 F2 값이 위에서 25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얘는 누구다? 100이고 2의 F1 값은 어차피 F1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ln 16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16이고 그럼 식만 정리해주면 끝나겠네요.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A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빼주는 거니까 84고 그 다음에 53 저기 가서 빼줬더니 그냥 간단하게 누구 나옵니까? 31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누가 되겠구나? 31이 되겠구나. 그래서 적분값을 통해서 적분값을 구해라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적분값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식이 유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